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증시전략센터 100% 즐기기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박미라 아나운서를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참 좋아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먼슬리 종목 배틀 수익률이 발표되는 시간입니다. 딱 한 달 전 박성희 연구원님과 김도영 팀장님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서 두 분의 먼슬리 종목 수익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승하셨는지 궁금하시다면요, 내일 이 시간 스튜디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슬리 종목 배틀 벌써 한 달이 돼가는데 어떤 종목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박성희 연구원님의 기업은행이 현재 수익률 3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매수가는 14,300원이었는데 현재 17,2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목표가인 16,000원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한 달 전 박성희 연구원님과 함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수익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박성희 연구원님을 이기셨습니다. 고용주 위원님의 삼성물산이 20.9%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2위에 오르셨습니다. 당시 목표가인 6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장중에는 현재 6만 6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도일까지 4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얼마큼 더 오를 수 있을지 앞으로 향후 흐름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무려 32%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정은선 팀장님의 디스텍 시스템인데요. 이미 위클리에서도 1위를 기록하기도 하셨는데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은선 팀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슬리 종목 배틀 수익률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종목들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면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정은성 팀장님의 디스텍 시스템의 수익률이요, 벌써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볼 텐데요. 중기 배틀이니만큼 여러분들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 두시고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정은성 팀장님,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지 먼슬리 종목 배틀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LG전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LG전자가 굉장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죠. 오늘 LG전자를 선택하셨고요. 김승일 연구원님께서는 계양전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LG전자부터 보죠.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도 벌써 2% 급등해 있는 상태인데요. 102,5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김승일 연구원님의 계양전기도 흐름을 살펴봅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예요. 4% 이상 올라와 있는데요. 2,815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은성 팀장님께서 LG전자를 꼽으신 이유를 좀 들어볼 텐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 또 프로그램 매수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이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닌가라는 부담이 되기도 한데 지금 시점이 매수의 적기인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매수해도 부담 없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물론 오늘 시장이 약세에 비해서 좀 제법 많이 상승한 것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강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향후 시장이 조금만 턴을 해준다 그런다면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수가 19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담감 또는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로 매수해야 되냐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아무래도 투자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연초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종목이 바로 LG전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CEO를 교체한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세에 대한 부각이 좀 마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적은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이 바닥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 매수세가 연일 재개되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가 주가의 바닥권 또는 실적에 대한 바닥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의 어떤 매집 차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슬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현 시점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매수 단가가 뭐 10만 3천 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제가 11만 원대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 원대를 설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11만 원에 대한 단기적인 저항권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매수 찬스는 제가 볼 때는 뭐 추세가 좀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매수의 적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만 더 길게 본다 그런다면은 11만 원에 제가 목표 단가를 설정했던 게 아무래도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원대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제가 볼 때 부딪히는 자리가 11만 원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수익률이 조금 약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11만 원대에서 1차적인 목표 주가를 설정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11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 그런다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12만 5천 원대까지 우리가 주가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대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손절가를 제가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손절가는 제가 좀 두 단계로 나눠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까지 볼 때마다라도 손절가를 9만 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좀 길게 봤었는데요. 일단은 1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10만 원대도 하나의 어떤 마디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대를 이탈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9만 원대까지 주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리스크를 줄이고 손절을 작게 가지고 가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 그런다면 지금 매수하셔서 손절가를 10만 원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중장기적으로 가겠다는 분이 계신다 그런다면 손절가를 9만 원대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손절가는 9만 원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LG전자를 그간 여러 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하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 닿는데요. 그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LG전자 이제 매수 적기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잡아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은 꼭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김승일 연구원님의 먼슬리 종목 배틀 종목 보겠습니다. 계양전기인데요. 지난 10월 4일이었죠. 김승일 연구원님께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들고 나오셨던 그래서 1% 정도 수익을 보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들고 나오신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그 시세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느낌이 기술적인 흐름에서 역해된 숄더형에서 오른쪽 어깨 라인을 굉장히 좀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약간 일정 부분 좀 기대가 되는 게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 라인에서의 그런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약간 성공형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은 우리가 곧 있으면은 현대 그랜저 HG가 좀 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시트 모터 쪽으로의 그런 매출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트 모터라는 것이 시트를 앞뒤로 또는 높낮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터 쪽인데 이쪽에서의 그런 매출이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 하반기에 아반떼 MD 출시 이후에 이쪽에서의 그런 매출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작년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모터 쪽으로의 개발을 계속해서 좀 이어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선행 투자가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정체되어 왔었던 외형과 수익성 측면에서 올해부터 약간 외형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따라와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계양전기 충분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충분히 한 3,200원, 중기적으로는 3,500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겨져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한 달간 계양전기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한 3,500원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4주 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신 종목 어떤 종목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주셨던 종목들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LG전자를 들고 나오셨고요. 김승일 연구원님은 계양전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볼게요. 매수한 가격은 10만 2,5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설정해 보겠다. 손절가는 9만 원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10만 원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김승일 연구원님의 먼슬리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2,815원이고요. 목표가는 3,200원에서 3,500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먼저 보내주신 분들의 종목을 먼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풍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51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신 가격이 41,250원,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 분석 및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세요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풍산은 동가격 강세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풍산을 평산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정 팀장님. 네. 예, 두 종목 확실히 구분 좀 지어주시고요. 풍산 살펴주세요. 풍산은 일단 우리가 비칠금속을 제조하는 업체고 이에 따라서 판매 가공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금 가격이라든가 비철금속 가격에 많이 연관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평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떤 풍력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풍력 기반의 어떤 지지대를 만드는 것이 평산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가 평산이고 비철금속 관련주가 풍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신다 그런다면 이게 이제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HTS를 잘 보면은 기사를 올리는 기자들도 간혹 헷갈리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 헷갈릴 부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일단 풍산은 대표적인 어떤 풍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풍력 관련주 풍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비철금속 관련주라고 좀 이해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헷갈리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풍산이 비철금속 관련주고 정은성 팀장님도 헷갈리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풍산이 비철금속 관련주고요. 평산이 풍력 관련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41,250원에 풍산을 사셨거든요. 네. 예. 일단은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비철금속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풍산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려 아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금이냐, 은이냐, 뭐 동이냐 이 정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어떤 비철금속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 가격 대표적인 어떤 뭐 동의 대표적인 부분이 풍산인데 동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어떤 매출액의 증가와 주가의 증가를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당분간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요. 어차피 달러 약세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나타난다 그런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연일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초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승하게 된 어떤 부담감도 사실인데, 근데 사실 작년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은 올랐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신고가 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뢰를 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41,25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매수 단가가 좀 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를,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를 했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 1차적인 어떤 손절가는 그러니까 4만원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9월 달에도 4만원대에서 지지가 나타나면서 재차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일단 손절가는 좀 짧게 4만원대로 설정하시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좀 45,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45,000원이라 그런다면 전고점 또는 역사적 고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과연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강하게 뚫을 수 있겠냐가 5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만원대, 45,000원대 주가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지지를 한다,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그때는 빨리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오히려 4만원대의 주가를 강하게 뚫고 위로 올라가 버린다 그런다면 이제 5만원대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풍산을 매수하신 5110님, 일단 1차 목표가 45,000원 적어주셨고요. 또 손절가는 4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산이 비철금속 관련주고요. 평산이 풍력주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9855님께서 사셨고요. 6,400원에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2년도 훨씬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를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지난달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 문자만 봐도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김진일 연구원님. 예, KTB투자증권 좀 봐주세요.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선 예. 정권주에 대한 그런 강세는 어떻게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더의 그런 강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시장에서의 그런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대외 변수가 계속해서 호전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기관들 쪽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매수세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차트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관들 쪽에서 적극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기 전까지는 좀 보유가 좀 가능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에서의 좋지 못한 모습이 따라와 줄 시에는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은 과감한 주가의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KTB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약간 영업 경쟁력이 다소 좀 약화가 되고 있고요. 뭐 채권 쪽에서나 뭐 이러한 부분에 놓고 보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특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시장의 그런 강세 분위기에 일정 부분 편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측면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기보다는 기술적인 매매에 좀 더 집중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KTB투자증권 봤고요. 자, 이번에는 보령제약이 들어와 있는데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보령제약을 매수하신 분은 7911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은 26,100원, 비중은 1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될까요?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이분 역시 꽤 오래전에 사셔서 들고 계십니다. 비중은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가의 가격적인 메리트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코스피 시장에서 약 5년간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소외가 좀 철저하게 받아왔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뭐, 제약업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각국의 어떤 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기대치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26,100원이었으면 사실은 뭐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했고 앞으로도 더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단기간 보면은 올해 5월 달에 저점이 11,500원에서 2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의 1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갈 날이 많을 날이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올해 실적 대비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영역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주가에 부담스러움 없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고, 오래 기다려왔던 것만큼 제가 볼 때는 뭐 좀 수익을 내고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부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 좀 우직하게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 보유하시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 길게 보겠습니다. 보령제약 봤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제철이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제철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7911님. 주식 블랙홀님께서 보내셨는데요. 11만 6천 원에 1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최근에 철강금속주가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만 원 선에서는 더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최근에 또 외국인들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의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좋지 못하면서 이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철강주들이 다소 좋지 못한 흐름을 함께 좀 연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현대제철은 3분기에 약간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해주었었고요. 이러한 실적 호조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철강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쪽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라면 약간 시간에 좀 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뭐 철강값과 철강 가격의 스프레드 좀 차이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다소 좀 설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중국발 모멘텀에 좀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에서의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전방산업 쪽에서도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61선에서의 그런 지지력이 계속해서 검증이 된다라면 끌고 가시는 조건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만 원 부근에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 한 12만 원 정도에서
일정 부분은 좀 끊어주시고요. 이쪽에서의 매물소화 과정을 좀 더 확인을 하시면서 약간 중기적인 포지션을 재설정을 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비중이 한 10% 정도로 많지 않으신 분인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 기대 수익률이 낮은 종목에서는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제철 일단 단기 목표를 12만 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12만 원 선까지 왔을 때 갖고 계신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양약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의 육사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예. 네, 일단 제가 앞서서 제약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거든요. 5년 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무게중심이 많이 맞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펀드멘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주가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매수하기 좀 애매한 자리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올해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박스권, 즉 24,000원에서 22,000원의 박스권인데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26,000원을 안착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24,000원대로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24,000원을 안착한다 그런다면은 26,000원을 안착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 쪽에 베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6,000원을 안착하지 못하냐 또는 안착하냐의 어떤 승패라고 보시면 되는데 26,0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트한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26,000원 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을 때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자. 일양약품에 대한 정은성 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S 산전이 들어와 있는데요. 3900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99,000원에 비중이 꽤 많으시죠. 8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99,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주가가 8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LS 산전 향후의 흐름이 어떻게 보시는지 김승일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비해서는 지금 가격도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LS 그룹주 하면은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스마트 그리드의 협회장님이 LS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혜는 계속해서 입어갈 수가 있고요. 앞전에 중국에서 초고압 설비 쪽으로 47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렇다면은 LS 산전이나 LS 산전의 그런 중국 법인의 그런 자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실적 반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반등을 해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파른 급등 이후에 최근 어떤 가격 조정의 연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실적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고평가가 되어 있지만 중국 쪽에서의 그런 투자 확대 수혜수로도 계속해서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지 못했던 그런 실적이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정 부분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LS산전 지금 가격권에서는 굳이 따라가면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약간 좀 시간에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매수가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일정 부분 비중 축소를 해나가시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수급적인 모습을 좀 더 놓고 다시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설정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종목입니다. 예, LS 산전 지금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매수가 부근 갔을 때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중기로 들고 갈지를 결정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되겠네요. 자, LS 산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발빠르게 또 대응받고 싶으시다면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슈프리마가 들어와 있는데요. 슈프리마를 사신 분이 5874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은 14,800원, 비중은 70%를 가지고 계십니다.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손실 폭이 있으시네요. 네, 예. 일단 슈프리마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문인식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나타났었는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경쟁사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판매 단가 인하가 좀 많이 나타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좀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인데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좀
쉽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주가를 이제 차트를 잠시 길게 놓고 본다 그런다면 2009년도 고점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는 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4,800원이라는 매수 주가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매수 주가입니다. 15,0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어떤 뭐 저항성 라인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4,500, 14,800을 넘어서 15,000원까지 안착을 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시고요. 또는 이제 14,500원 이상부터 계속해서 부담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그때는 비중을 빠르게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실적에 대해서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000원을 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슈프리마에 대한 설명이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CJ입니다. CJ를 사신 분은요, 0812님이시고요. 85,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부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자, 김승일 연구원님, CJ도 함께 좀 봐주세요. 우선 조금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해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우선 CJ 하면은 중국 쪽으로의 그런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있고요. CJ 미디어 쪽에서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과 기대감이 계속해서 팽배하게 좀 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어떤 환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의 힘이 상당 부분 부진하다라는 쪽을 놓고 본다라면은 반등 형성이 되어도 일정 부분은 제한적인 범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어떤 외인과 기관 쪽에서의 그런 치열한 수급적인 공방도 일어나고 있고요. 모멘텀도 다소 힘이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되 반등이 나와줄 시에는 일정 부분 매수가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STX 페노션 보겠습니다. 또 간만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분은 4768님이시고요. 산 가격이 17,600원, 30%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꽤 오래전에 사서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정 팀장님? 이게 17,600원이라 그러면은 예. 제가 볼 때는 딱 자사주 가격이거든요. 이게 직원들의 자사주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가격을 넘어서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손실을 안 보고 나오겠다 그런다면은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윤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최근에 STX 페노션이 주가 움직임을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 13,000원대에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 13,000원대 비중 좀 줄이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여전히 11,000원대 또는 만 원대에서 바운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전략을 살펴본다 그런다면 11,000원대, 그러니까 13,000원대 비중을 줄이시고요. 11,000원대 다시 매수하면서 판매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수 단가가 비중이 30% 그러면 작은 비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13,000원대 가면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17,600원까지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가기 힘들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투자자의 본인의 몫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가격대에 좀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STX 페노션까지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3부 시간에도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1, 2부 시간은 VSS의 정은성 팀장님,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말씀해드렸듯이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